자,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 반에서 그랬나요? 어떤 분이 수업 중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교수님 수업은 너무 좋고,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요. 혹시 여기 말씀하신 분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지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근데요, 우리 엄마들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러시군요. 라고 말했는데, 제가 조금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엄마로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대학교 1학년으로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감수하셔야 돼요. 감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욕이라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대학생인데 어디 가서 여기 다 지우세요, 이거는. 이건 다 지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진도를 나가보면 33페이지를 보세요. 33페이지 보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찬반 논증이다라고 했어요. 찬성 반대 입장에서. 그리고 반대 입장만 또는 찬성 입장만이 아니라 반대 입장에서도 논증할 수 있고 찬성의 입장에서도 논증할 수 있는 생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교수님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더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사실은 교수님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전공이 아니면,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전공을 하는 교수님들의 경우에도 이런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제가 갖고 있지 못하는 엄청난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더 열등하다, 우월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 이 수업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을 넓히는 수업, 또 생각을 좁히는 수업을 이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차 지리식 독서 토론을 해보세요라고 돼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칸을 다 채우지 않고 앞부분만 설명하고, 왜냐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패턴이 있을 거니까. 자, 볼게요. 까매서 안 더워라는 책이에요. 주제를 보면 우리와 다른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와 다른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사실 이 주제는 별로 좋은 주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가 대등해야 돼요. 근데 이건 대등하지가 않고, 이건 만약에 차별 대우해야 돼 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좋은 논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차별과 차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거예요. 차이와 차별. 자, 한 끗 차이죠? 차이와 차별이 어떻게 달라요? 차이는 그냥 바로 이렇게 공간이 쉽게 말하면 공간이 없는 거고, 예. 차별은 엄연히 우아래가 있는 거. 애매합니다. 왜냐면 무슨 공간이요? 또 위아래가 있어요? 자, 조금 더 명확하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마치 우리 옛날에 그 부엌칼 같은 거 가르러 다니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 숫돌에 간 다음에 이렇게 제가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그래서 막 종이 끼다르고 생각을 지금 가르셔야 돼요. 정확한 단어로, 정확한 구조로. 자, 다시. 네. 다른 것. 네. 차이는 다른 것. 네. 차별은 서로 이렇게 무시하는 것. 차이는 다른 것. 차별은 서로 무시하는 것. 자, 반쪽은 맞았는데 두 가지의 개념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말씀하세요. 차이점은 약간 의견이 똑같은 거네. 네. 다른 점을 말하는 거고. 네. 차별은 완전히 그 상태를 다르게 편견하는 거다. 자, 조금 더 좋아졌어요. 조금 더 좋아졌어요. 자, 지금은 있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은 생각을 좁혀야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차이와 차별이 일상적으로 크게 우리가 개념치 않고 쓰지만 우리는 공부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좁히는 지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네, 차별은. 까맣다는 차별을 확실히 해준 거고. 네. 차이는 너하고 나하고의 그러니까 흰과 백의 차이를 말. 자, 예, 말씀하세요. 그 차이는 뭐 같은데 네. 약간 생각이 다를 뿐이고, 네. 차별은 아주 다른 거죠.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한국말이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막상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쉽지 않네요. 네, 말씀하세요. 차이는 네. 다른 거고 네. 차별은 행동으로 하는 거. 정말 아쉽습니다. 네, 네. 차이는
그 너와 나가 다르듯이 그게 차이고 네. 차별이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 그 직업에도 차별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직업이 구천이 없다 그래도 분명히 그거는 차별이 있어. 뒤에서 벌써 그건 아니래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이거죠. 차이는 그 사람과 나의 차이점을 말하는 거죠. 차별은 뭐냐면 그 차이를 가지고 다르게 대우하는 게 차별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차이는 그 사람과 나의 디퍼런스,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차별은 그 차이를 가지고 다르게 대우하는 게 차별이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 진학률이 약 한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명 중에 한 3명만 대학을 갔거든요. 그것도 딸이 대학을 많이 갔어요? 아들이 대학을 많이 갔어요? 아들이 많이 갔어요. 자, 그건 차별이에요? 차이예요? 차이. 뭐 차별하는 차이죠. 어디든 차이. 어떻게 다시 여쭤볼게요. 차별이에요? 차이예요? 차이예요? 차별하는 차이죠. 다시 자 뜻을 모아서 다시 차별이에요? 차이예요? 봐, 이거 봐. 이게 무슨 오케스트라 같아요. 이게. 자, 차별의 차이예요. 왜 차별이에요? 왜 차이예요? 남녀. 아, 남녀 차이니까 차이다. 네. 아, 그거는 사실은 어느 사상이 있기 때문에 네. 차별하게 남자를 더 우에다 치고 네. 여자는 옛날에는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차별이고. 아, 차이예요? 차별이죠. 왜냐면 사실은 아들과 딸이 분명히 역할도 다르고 또는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건 차이죠. 근데 그 차이를 불편부당하게 공정하지 않게 대우했기 때문에 그건 차별이죠. 그죠? 예를 들어 기업 입장에서 남자 직원을 선호할까요? 여자 직원을 선호할까요? 남자 직원을 선호해요. 자, 이건 차이예요? 차별이에요? 차별이죠. 왜 차별이에요? 똑같이 업무 능력이 있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뽑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데 다르게 대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이에요.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어요. 그 입구 바로 앞에.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차 댈 데 없어 저 끝에 대고 오는데 그분들은 그 앞에다 차 대고 바로 앞에 들어가요. 자, 차별이에요? 차이예요? 배려예요? 아니, 차별과 차이 중이라고 말씀드린 배려가 아니고요. 차이예요? 차별이에요? 그건 차이예요. 그건 차이죠. 왜 차이예요?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차별과 차이는 분명히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100m 달리기를 똑같이 달리기 시험을 봐서 점수를 똑같이 줘요. 차별이에요? 차이예요? 그 차이죠. 차이예요?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똑같이 100m 달리기를 해가지고 빨리 들어온 순서대로 점수를 줘요. 자, 차별이에요? 차이예요? 차별이에요? 차이예요? 예? 성격 급하신 분들은 짜증날 것 같아요. 차이나 차별이나 거기지. 왜? 교수님 저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나. 여러분, 공부는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연대까지 우리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 않고 머리가 아프다고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생각에 근육이 안 생긴 거예요. 예? 남학생과 여학생이 똑같이 달리기 해서 들어온 순서대로 점수를 주는 것은 차별의 차이예요. 차별이에요. 왜 차별이에요? 남자 학생과 여학생의 신체적 구조가 다른데 같이 대우하는 거잖아요. 차별이에요. 차별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차별과 차이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성인 학습자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이메일 만들기 힘들어요. 저는 공인인증서 만들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와서 도와줬어요. 차이예요? 차별이에요? 차이를 인정한 거예요. 차이를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도봉산역에서 스쿨버스 타는데 애들이 웬 나이 든 아줌마들이 버스를 타지? 우리는 이거는 경민대 학생들만 버스를 타는 건데 라고 혹시나 말하는 그런 놈이 있다면 그런 놈이 있다면 차별의 차이예요? 차별이죠. 똑같이 경민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성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불평하게 대우를 받았다면 그건 차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사회 공부는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일상적으로 한글이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신문을 읽어보면 읽고 났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 글의 전개의 구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글의 내용이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와 다르다라고 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주장과 근거가 있어요. 그죠? 자, 주장과 근거가 있는데,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장이 있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그죠?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뭐냐면, 반론이라는 게 있어요, 반론. 그리고 이걸 뭐냐면, 교차조사다라고 해요, 교차조사. 아마 반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뭐 예상 반론 꺾기? 예상 반론 꺾기? 자,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거 뭐, 예상 반론 꺾기? 자, 우리 하나 더, 원 스텝 더 나갈 거예요. 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근데 이거 못하셔도 돼요. 어차피 3학기 내내 할 거니까.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주장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했어요. 근데 놀랍게 내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내가 먼저 반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제기한 반박에 대해서 내가 그 반박을 꺾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학교를 다니신다고 했어요. 아마 자녀분 중에 아마 맞닥지 않은 자녀가 있을지 몰라요. 엄마가 그날 대학 가서 뭐 해? 야, 나 애들까지 너희들 이렇게 살았는데 나 이제 공부할 거야. 근거를 얘기했어요. 물론 내가 대학을 다니면 손녀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어. 주장에 대한 반박이죠. 하지만 내가 최소한 시간을 잘 배정해서 손녀딸을 보는 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거야. 뭡니까? 주장, 근거, 그 다음에 가능한 반박, 그리고 그거 문제 안 돼. 반박을 꺾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의 주장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주장에 대해서 내가 성찰하고 내 주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스스로 꺾음으로써 이중적 생각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정당도 없고 누굴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이 정치적 얘기해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옮기겠다 그랬어요. 자, 용산을 옮기겠다 주장이에요. 근거는 뭐냐?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그때 뭐냐면 물론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용산에 집무실을 옮기는 거에 대한 반론이죠. 근데 뭐냐면, 그러나 청와대를 개방하면 사람들이 관광을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용은 청와대를 옮기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반박 꺾기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고도의 논증의 방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절반 정도는 모르시는 눈빛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집무실을 용산 옮기겠다. 왜냐하면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따져볼 수 있죠. 이런 거죠. 아니, 뭐, 그러면 용산에 있으면은 뭐 소통하고 청와대 있으면 소통 못 하나? 예를 들어,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논쟁의 타당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물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 500억의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주장에 대한 반박을 자기가 먼저 꺼낸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를 개방하고 공원화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이 1000억이므로 500억의 비용보다 1000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 논증은 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반박 꺾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반론과 교차조사 및 또는 예상 반론 꺾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단순하게 주장과 근거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에 대한 반박. 거기서 반박만 얘기하면 내 논증에 흠집이 나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반박을 내가 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얘기만 한 애가 아니라, 네 논증에도 스스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내 주장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와 다른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정당하다라고 하는 논증 자체가 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자체, 이 내용을 채우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차이와 차별에 대한 개념의 차이, 그 다음에 교차조사와 예상 반론 꺾기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들은 아셔놓고, 다음 이후에 계속 이런 패턴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더 채울 수 있으면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를 보시면, 천국보다 낯선 나라 남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북한을 탈출한 분들을 뭐라 불러요? 새터민이라 불러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딱 만나서, 어디서, 고향이 어디예요? 네, 저 사실은 북한에서 탈출한 새터민이거든요. 자, 그 얘기 딱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조금 그렇죠? 왜냐면, 나와는 좀 다른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 새터민이야? 그러면 약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생각보다는 넌 새터민이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거나 좀 무시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아동복지론이라는 데 보면 이제 사회복지 과목이에요. 거기 보면은 유호보호 아동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 중에 뭐 한부모 가정도 있고 또는 뭐 무슨 빈곤 가정도 있고 그 중에 뭐냐면 북한 이스라엘 주민 가족에 또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북한을 이탈하는 가족들 중에 그 아이들의 비중이 높아요. 생각보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북한에서 막 총 들고 막 쫓아올 텐데 또 주위에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남한에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족 단위로 북한을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부터 약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34페이지예요.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게 읽지 않으셔도 돼요. 교수님 여기 중국집도는 어디예요? 네? 중국하고 네네. 한 17살에 오실 자, 수능 보듯이 안 읽으셔도 돼요. 네. 다 읽으셨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 보면 북한을 탈출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을 새터민이라고 합니다. 그죠? 위의 글을 읽어보고 새터민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재에 이 한 줄 앞부분에다가 이 내용을 읽어보고
세터민들의 인권의 실태가 어떠할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거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빈칸에다가 써보세요. 빈칸에다가. 자, 지금 이제 생각을 이제 열으셔야 돼요. 이 내용을 통해서 세터민들의 인권의 실태가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서 쓰셔야 돼요. 자, 맞춤법 조금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에요. 그런 거 아무 개의치 않아요. 네, 자유롭게 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히려 대학 수업은 오히려 생각을 넓혀가야 된다고. 검사받지 않아도 되고, 최소한 내가 해야 될 역할만 충실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막 볼펜 써도 돼요? 연필 써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파란색 볼펜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써봤어요. 다 쓰셨어요? 네. 다른 분 좀 열심히 쓰고 계시니까 1분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혹시 다 쓰신 분은 그 밑에 그리고 북한 이주민 인권 보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보라고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리고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와 뒤에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 이 세터민의 인권 실태에 관한 내용만 쓰지 마시고 이미 다 쓰신 분들은 그것과 연계적으로 그럼 북한 이주민의 인권 보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거기다 써보세요. 자, 한 단어로 쓰지 마시고 문장으로 쓰세요. 문장으로. 저처럼 막 키워드로 적지 마시고 문장으로 쓰세요. 자, 그럼 이제 앞에 거는 대부분 쓰셨을 테니까 앞에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세터민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발표해 보실 분. 네, 발표해 주세요. 첫째는 언어의 장벽이 있고 언어의 장벽이 있을 것 같다. 네, 언어의 장벽이 있고, 네. 친구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네, 소통이 안 되고, 문화적인 충격이 있고 문화적인 충격이 있을 것 같다. 그죠? 자, 이게 이제 결국에는 세터민의 그러니까 인권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발표를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정리해준 사람이에요. 자, 여기 이제 그만 쓰시고 여기 보세요. 지금은 이제 여기 보셔야 돼요. 빨리빨리. 제가 설명할 때는 저를 보시고 써야 할 때는 집중해서 쓰시면 돼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언어 장벽, 소통, 문화적인 충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세 가지인데, 왜냐면 좋은 글을 쓰는 거는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간단하고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단어와 내용으로 줄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글을 쓰면요, 막 A4용지로 덕지덕지 써요. 그래서 이거 고쳐와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고치잖아요. 그러면 절반 이상 날아가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께 강의해 보면은 한 1500자 써오라고 그래요. 그럼 애들이 막 1500자를 막 길게 써와요. 뭐, 그리고 이리하여 막 이렇게 쭉 써오거든요. 그랬죠. 야, 이거 3분의 1을 줄여와. 그래요. 아, 교수님 어떻게 줄여요? 줄여와. 그랬더니 줄여. 그럼 가면 또 줄여와요. 그럼 막, 이제 그죠. 빨간 줄을 다 커요. 이거 줄일 거 다, 이거 쓸데없는 접수 다 지우고, 이건 부연적 내용이니까 줄이고, 이건 반복적 내용이니까 줄이고, 예를 들어서 줄여요. 써왔어요. 기특하게 줄여왔어요. 다시 3분의 1 또 줄여와. 그 얘가, 아, 교수님 더 이상 줄일 게 없습니다. 줄일 수 있어. 더 줄여와. 그 줄여옵니다. 정말 어느 정도냐면, 정말 그 사리가 나오듯이 더 이상 뺄 수 없을 만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까지 남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많이 써야지만 좋은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수 없을 만큼 빼는 게 잘 말하는 거고 잘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쵸? 이제 지금 줄입니다. 줄이면 하죠? 왜 줄여요? 언어 장벽의 문제나 소통의 문제는 그 언어 장벽의 문제가 그건 뭐의 문제예요? 같은가요? 소통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과감하게 이 부분을 지우고, 아, 소통에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문화적인 충격이 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통에 관한 내용인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자, 다른, 인권의 실태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거 발표해 보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법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네. 생각하는 사람들 본인 자체에도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그냥 막연한 상상만으로 기대만 품고 왔기 때문에 네. 여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남한 생활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국제와 민주주의. 그렇죠. 뭐 이제 아까 이제 일종의 문화적인 충격이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가 좀 위험한데 저는 그 수능 시험을 되게 막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전국 1등부터 전국 꼴찌가 나와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의도만 하면은 전국 꼴찌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해. 자,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마 적응이 힘들 수 있겠다. 그죠? 또 있나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들도 이 세터민이 같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아, 그거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인권 실태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 생각을 아주 정밀하게 합니다. 인권 실태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세터민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터민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지 세터민의 인권 실태에 관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지금 머리가 복잡해져야 돼요, 지금.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지금. 무엇을 묻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다시 또요. 발표 안 하신 분도 발표하세요. 여기 방청객 아니잖아요. 방청객 분 많아요. 방청객 아니시죠? 제가 성함을 잘 몰라요. 눈 외면하시는 거야. 방청객, 아니, 지금 아시는데도 모르죠. 여기 방청객이 한 대여섯 분 계세요. 안 돼요. 발표하셔야 돼요. 자, 어떤 실태가 있습니까? 같은 생각을 같이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같은 생각을, 이제 같은 생각에, 이것도 이제 사실 뭐냐면, 생각을 공유해야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이제 실태가 뭐냐면, 생각의 공유가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 아까 말한 일종의,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물론 지금 발표에서는 소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소외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생각을 공유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터민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관한 내용이고 이거를 실태적인 상황까지 말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서 세터민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거는 실상에 관한 내용이죠. 아다를 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글 쓸 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바가 무엇인지, 거기에 맞게끔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은 그 되게 중요한 거죠. 또요? 또 있나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앞에 오랜만에 손 드셔가지고, 네. 아니 북한을 쓸어버려야 된다 여기 나왔거든요. 네네. 항상 남한과 북한은 전쟁 그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거나 이런 거. 아까 공유를 안 한다고 했더니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다르게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건 제 생각에 아니라 이제 발표를 듣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살려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북한을 다 쓸어버려야 돼. 우리가 사실은 피읍, 기역. 첫 글자는 피읍이고 두 번째 자는 기역 같은데요. 피교? 피교? 아니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포격?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막 포격 아니고요. 예? 프로요? 그것도 기억인데. 기억이죠. 우리말 달인 같아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죠. 편견이죠. 야, 북한 애들은 다 쓸어버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살린다면 편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소외당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아까 말처럼, 북한 애들은 다 쓸어버려야 돼. 사실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보면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나 있다라고, 그래 잘못된 방공극을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때려잡자 김일성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대해 편견에 그야말로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있나요? 예, 말씀하세요. 쓸어버리겠다는 그 말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자체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완전 무시하는 네. 북한에 대한 무시하는 말을 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네. 아까 이제 무시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부정적 편견인 거죠. 그렇죠? 하나 정도 더 나와도 될 것 같은데요? 앞발에서 하나 나오던데요? 남한하고 북한하고는 네. 너무나 그 차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문화적인 차원도 문화적 있고, 차이, 예. 그리고 또 생각하는 사상의 차이점도 있고. 생각하는 차이. 아까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문화적인 충격과 문화적 차이에 의한 거예요. 좋아요. 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만 걔네들은 너무 못 먹고 못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종이는 잘 안 되는 네네. 뭐라 그러지 문화도 거기 들어가 있었고. 여러 가지를 지금 아우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일종의 북한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이렇게 다 헐벗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들. 그럴 수 있죠. 또는 아까, 독재국가와 민주국가의 정치적인 어떤 차이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충격들. 다 포함이 되겠죠. 자, 생각을 더 넓혀보세요. 또 있을까요? 없어요? 자유도 있고 우리는 북한은 자유가 없고는 자유가 있고. 이제 그건 상술이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상술, 구체적인 상술인 거고. 자, 조금 더요.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위에서 몇 명 돌고 있네요. 그죠? 이해해주는 게 뭐예요? 아마 소통이나 소외에 관한 내용이겠죠. 만약에 이제 준비가 되지 않고 적응이 안 되면, 자, 생각을 다시 확장시킵니다. 자, 준비가 안 되고 적응이 안 되면 남한 생활이 어떨까요? 어려워요. 어떻게 어려워요? 살기 싫어요. 적응하기 싫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근데 실제로 다시 북한으로 간 사람도 있대요. 자, 뭐해서 다시 적응하기 어려워요? 특히? 소통? 자, 또, 자유?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고, 네. 그 사람들은 너무나 틀에 갇힌 생활만 했고 자유가 없고. 자, 잠시만요. 잠깐만 보세요. 우리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그죠? 그럼 이게 대조가 되려면은 저들은? 그렇죠. 가난한 거죠. 근데 가난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뭐예요? 그 사람들 뭐예요? 빈곤한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저들은 아까 뭐라 하셨죠? 빈곤 말고 그 전에. 가난은 우리가 제가 한 얘기고 그 전에 자유.
제가 왜 그 얘기 드리냐면 어떤 두 가지를 비교하려면, 대조하려면 같은 기준에 의해서 두 가지를 펼쳐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는 되게 풍요로운데 북한의 세터민들은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적응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빈곤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어려울 수 있죠.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빈곤에 의해서 뭔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이제 숨이 차죠. 근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숨이 차는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왜냐면 자, 지금 여기 몰입하셔야 돼요.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을 공유 안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소외라는 단어를 살려요. 소통이라는 단어 살려요. 그죠? 또는 뭐 여기 보니까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 살려요. 편견이라는 문제 살려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북한 세터민들의 인권은 이러이러한 문제에 처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한 단계 더 진절합니다. 한 단계 더 진절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터민들의 그 인권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주고 조금 뭐라고 그럴까 들어주면서 경제적인 거를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이제 그 확신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인지 아니면은 이 앞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인지에 관한 게 중요해요, 지금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문제와 뒤에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말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주고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쵸? 세터민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겠죠. 이거 연결해서.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소통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 결국 편견을 갖지 않아서 그들과 소통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오시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 오기가 싫어요. 학교 생활 열심히 안 해요. 그럼 이런 거죠. 내가 아침에 대부분 우리 이제 성인 학습자분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늦잠을 자서 학교에 못 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내가 학교에 늦잠을 자느냐고 학교에 못 와요. 그러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인을 제거해야지만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살 애들이 오늘 학교 와서 계속 자요. 너 왜 이렇게 자니? 네, 교수님 제가 밤새 호프집에서 알바하냐고요. 야, 아니 학생이 공부하는 게 우선이지 호프집에서 알바하는 게 중요하니? 자, 그럼 걔는 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알바를 줄여야죠. 왜? 그게 원인이니까. 그러면 왜 세터민들의 이런 인권에 문제가 발생해요? 편견이나 빈곤이나 소외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왜냐면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처럼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정답이 아닙니다는 아니고 하나의 예시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러면 편견을 갖지 않으면 되겠다. 편견을 갖지 않아야겠다.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네, 말씀하세요. 따뜻한 마음, 물질적인 걸 좋아하는 훌륭합니다. 잠시만요. 물질적인 걸 좋아하면서 따뜻한 마음. 그렇죠. 지금 이제 일타쌍피죠.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일타쌍피인 게 왜 그러냐면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결국에는 편견 없는 거고 소통의 문제잖아요. 근데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건 뭐예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타쌍피라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럼 제일 무서우시죠? 그럼 제일 무서우시죠? 그런데 문제 뭐냐면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지만 나의 말을 상대방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편견 없이 그 사람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이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물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씩. 그죠? 그렇게 설명해야지 아까처럼 일타쌍피 하나로 두 개 던지면은 급해가지고 뺏길까봐. 도와주는 것보다는 네. 경제적으로
있도록 그치, 그런 되지. 훈련과 그런 과정을 통하는 것이 그치, 그게 맞지. 예. 좋아요. 왜 그래요?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하나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실제로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남한 생활에 잘 적응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국가가 교육시키거나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요. 이렇게 연계적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딱딱 떨어지고 군대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급하냐면 뺏길까봐 누가 발표할까봐. 이거 내가 생각한 건데 얘기했다가 뺏기면 억울하니까 집에서 오늘 잠 못 자니까 에라 모르겠다 2개 다 던져버리고 2개 다 던져버리고 저도 이해 같아요. 저도 성격 급한 편이라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먼저 네. 우리하고 그들하고 이제 차이가 많잖아요. 네. 있는 거 없는 거 뭐 아니면 뭐 사상도 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죠.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먼저야지만이 나머지로 정말 훌륭하십니다. 왜 훌륭하시냐면 사실은 해결 방법에는 의식적인 해결 방법과 제도적인 해결 방법을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말씀하신 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의 의식과 어떤 정신적 차원에 있어서 해결 방법이 선행이 되고 그리고 그죠? 제도적인 근데 그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제도적 차원에 있어서의 해결 방법이 의식적 차원의 해결 방법을 이끌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우리가 차를 타면 무조건 안전벨트 매요. 우리 초창기에 운전할 때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경찰차만 잡으니까 딱 찌끄러니까 근처에 안전벨트 왜 답답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강제로 안전벨트를 매게 하니까 제도적인 방안이 지금은 경찰이 있건 없건 간에 의식적으로 벨트를 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의식적 차원의 해결 방안이 제도적 차원의 해결 방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일 수도 있다. 이건 또 역시 1시간 동안 토론해야 되는 문제예요. 급하십니다. 예. 후자예요. 이거 이제 여기에 이제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못 쉬어요. 1시간 동안 또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할 게 많아서. 오늘 차츰, 제가 있잖아요. 3학기 내내 할 거라고. 3학기 내내. 자, 지금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주로 문제 해결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형. 자, 일단 왜 그러냐면 북한의 인권적인 상황은 지금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자,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바꿔야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두 글자로 말하면은 단어로 확실하게 얘기하면 변화. 자, 좀 더요. 적응. 자, 또요. 소통. 우리 소통 계지 좋아합니다. 또요. 화합. 이제 북한의 인권의 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눈치가 빠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죠? 힘들어요. 힘든데, 모든 문제는 해결이 힘들어. 맞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 단계, 반드시. 그게 원인을 알아야지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는 원인과 해결 방법을 연계시키지 않고 제시하거나 문제가 있는 해결 방법이죠. 그죠? 또는 원인 파악 없이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 경우도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여기에, 오늘 오늘 오프라인 들으시고 온라인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신다잖아요. 자,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 그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왜냐면 여기 이주민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걸 좀 더 확장시켜보면, 이제 북한의 인권 탄압에 관한 이제 국제적인 어떤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북한 인권 침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뭐냐면, 야, 이거 내정 간섭이야. 너네 왜 간섭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인권 탄압, 그러니까 뭔가 국가 간의 간섭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사명일 수도 있죠. 이건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남북 간에 관한 인권 문제를 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문제 해결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도출해요. 먼저 문제가 뭔가
문제를 도출하고, 그죠? 그다음에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제를 도출해야 돼요.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원인을 제거시키는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문제 도출과 원인을 뭐로 보는 거예요? 여기 세터민의 인권적 상황에 관한 질문을 물어보고, 그러면 세터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는 해결 방안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결국에는 해결 방안을 말하라 라고 하는 뜻인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수업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뭐 정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 또는 본인들이 생각하셨던 내용들을 충분하게 서술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